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금일 시단을 건설이 허가됐고 그 이후에 체코 수조 확정을 위해서 윤 대통령님이 직접 체코로 날아가서 MOU를 체결한다라는 내용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각각의 관계자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직접 한전산업에 전화를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른 내용들도 대화를 완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내용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저희가 이 신한울 건설 허가 중에서 중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체코 원전 수주 확정 목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체코 수주 이후에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요. 이 신한울 3, 4위 건설 허가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기대감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 신청 8년 만에 건설 허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원전 건설 허가는요, 2016년 6월 이 세울 3, 4호기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원안위는 신한울 3, 4호기의 예비 안정성 분석 보고서를 비롯한 건설허가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이 허가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또 설비 안정성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번 허가의 최대 장점은 바로 이렇게 원안 위에 허가를 받으면서 이 원전 부활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목표는 언제 될까요? 바로 신한울 이 3, 4호기는요, 각각 2032년 10월, 2033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설계 수명이 6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자력 발전소로 안전성이라던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길다는 것은 한전산업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 분과 대화를 완료해본 결과 아무래도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좀 수혜적인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건설허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계획대로 준공이 완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고 추가적인 내용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신한울 원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좀 굉장히 시장의 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코 원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체코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계약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체코는요, 이 미국과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원전 계약 추진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체코 외무부는 체코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과의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에 더해서 바로 윤 대통령님은 19일에서 22일 체코를 방문을 해서 원전 수조 확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윤 대통령님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서 원전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트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확대 회담을 하기도 하고 페트로 피알라 총리와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할 MOU 서명식 등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코와 우리나라의 이런 원전 수조 확정에 대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는 만큼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과연 한전 산업에게 점차 더 증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로 인한 수혜적인 부분들 저희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코 수주에 관련해서 과연 환전산업의 담당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가 직접 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체코 수주 확정 시에 과연 어떤 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소폭 아쉬운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체코 원정과 관련해서 혹시 수주가 완료되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만약 결정된 사항이 생기면은 공식적으로 공지를 올릴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추가적인 질문에도 아직은 수주가 확정이어도 어떠한 수혜를 받을지 어떠한 사업을 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함께 공시적인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주 확정 시에는 이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혜가 증가할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코 수주 확정 시에 또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체코 수주 이후에요, 바로 유럽 국가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대기업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3월 최종 계약 이후에 계획 중인 유럽,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연 폴란드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대기업에서 한국수력 원자력에 직접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번 체코 원전이 바로 바라카 원전 같은 파급력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에서는 수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직접 업계 관계자와도 통화를 완료를 했고 대화를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유럽 국가 추가 수주 가능성, 과연 업계 관계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일단 특정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유럽 쪽에 많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이렇게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원전은 아시겠지만 그 아랍에미레이트 이 바라카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추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특히요, 체코는요, 바로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코가 수주가 완료된다라고 한다면 주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코 수주가 완료된다라고 한다면 이 이력을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의 수주도 저희가 기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비단 한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그리고 대다수의 추가적인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 그래도 좀 세계적으로 이 원전 프로젝트를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신한울 원전 허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체코 수주와 체코 수주 이후에 좀 기대가 나는 포인트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산업의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한울 허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체코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9%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많은 매물대가 쌓이는 부근대에서 앞서서 소폭 저항을 받는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전 고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이 점차 부각이 되면서 상승 동력으로 작동을 해야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평선 21선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 저점들을 이어본 추세선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많은 매물대가 쌓이는 부근대와 이 지지와 전을 받은 구간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한전산업의 향후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 그리고 지켜볼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